자, 현재 이 전 세계 경제 상황이 각국 정부와 그리고 투기 금융 자본들의 방만함, 탐욕, 부패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수습불능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이미 한계까지 갈 만큼 갔어요. 그래서 투기 거품이 그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사태 수습을 투기 거품을 끄고 실물 경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실제로 전 세계가 돈을 풀어서 투기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수습불능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큰 안전한 JP 모건 은행이 아닙니까? 거기에 CEO라는 이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의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수년간 이어질 거다. 자, 이 말이 아니더라도 어제 미국의 금융 주가들은 전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은 은행 위기가 지나간 듯 보여도 수년간 악영향이 이어질 거다. 언제 이 위기가 끝날지 불확실하고 고물가도 지속될 거다. 제가 인플레 안 끝난다. 그리고 이 위기가 10년 이상 지속될 거다고 했죠. IMF도 인정했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도 했죠. 그래서 인플레와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 상이된 현상이 모순이 같이 존재하는 거대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불황 경기 침체인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해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위기가 지속될수록 더욱더 긴축하며 대출을 억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같은 대형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으며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역시 금융권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틀려요.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여러 가지 모순이 지금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기 호황이냐 침체냐에 얼마 전에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호황 수준에 있다. 고용을 보면 안다라면서 성장이 굉장히 견고하고 고용도 탄탄하다라고 말한 게 몇 달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더 빠르고 더 깊은 경기 침체, 이제야 위험을 느끼는 미국 투자자, 구인 광고가 1,000만 명 밑돌고 공장 주문 감소가 정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 위기, 신용 조건 긴축 등으로 기업 악영향이 지금 우려된다. 요래 말을 합니다. 자, 미국의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이미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올해는 회복 불능이 될 거라 했는데 경제 지표가 강세를 유지한다. 고용이 견고하다면서 이걸 갖다가 무시했죠. 자, 그런데 이제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위험할 수준이다라고 다들 느낀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고용 시장이 악화된다라는 소식이 금리 인상의 중단으로 이렇게 해석되면서 미국의 고용이 악화되면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걸 중단하게 될 거니까 이것이 호재다라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황당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고용 악화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면서 정시가 이제 이 고용 악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한다. 고용이 악화되는데 금리 인상이 이제 고용 악화 때문에 연준이 못 올릴 거다. 그래서 이것이 주식에는 그래서 금리가 안 올라가면 정권이 이제 살아난다. 요렇게 투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 고용 악화가 전체 이 실물 경기를 꺼트리고 그래서 결국 주식 시장에 악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엉터리라는 거예요. 원래 미국의 성장은 굉장히 침체되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통계 수치들이 악용되거나
또 잘못된 통계 수치, 그리고 실물 현상과는 괴리된 해석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미국의 경기가 좋고 고용이 화랑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이 사람을 무더기로 자를 때 그것보다 못한 회사들은 어떨 건가 하는 뻔한 거였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의 경기나 고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고민을 해왔던 걸 보면 제가 요즘 경제 별 인간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이유예요. 에드워드 챈슬러라고 1962년생 이 금융 애널리스트 겸 한때는 언론사에 근무하기도 했던 영국의 캠브리지대 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전문가가 있어요. 금융 투기의 역사 그리고 금리의 역습 같은 이 유명한 이 화제가 되는 책들을 썼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서브프라임 붕괴 직전과 비슷하다. 초저금리 부작용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부 나빠지고 정부 기업 가계 할 것 없이 부채가 많다. 자산 가격, 즉 거품이 치솟고 있고 좀비 기업이 널려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무너졌던 2007년 여름과 비슷하다. 이 사람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정책을 써온 부작용이 남아있어 심각한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작년 2022년부터 시작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2008년 이후 지속된 초저금리 정책이다. 제가 하는 말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챈슬러가 이런 말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인터뷰는 2월 초에 한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푸니까 초저금리가 된 것 아닙니까? 자, 이 양반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9월 1% 안팎의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채 가격이 85% 폭락한 것이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필두로 한 초저금리 정책으로 자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어. 자, 이 양적 완화라는 게 화폐 남발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초저금리 정책을 펴니까 시중에 풀린 돈이 금리가 낮으니까 자산에다가 지금 쏠려서 부동산이나 정권 코인에 거품을 잔뜩 끼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시장을 이제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2002년 미국의 IT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날카롭게 예견하고 비판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챈슬러가 정부 부채 신흥국 위기도 경고했는데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서 장기채를 매입하고 단기채를 시장에 푼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방식이 금리 상승에 따른 정부 부채 문제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미국 연준 같은 데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올린다면서 찔끔찔끔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위기가 만성화될 거고 기준금리를 더 끌어올릴 경우 자산 가격이 폭락해.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 주식, 정권 그리고 코인 같은 거죠. 금융시장이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위험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별로 없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챈슬러뿐만 아니라 경제를 바로 바라본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기책 금리의 역습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제로 금리, 초저금리로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경기 부양책을 벌려온 게 자산의 거품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거예요. 벤 버넌키 같은 사람이 헬리콥터 벤이라고 부를 정도로 달러를 공중에서 살포하면 경제가 되살아난다라고 말한 그런 정책들이 잘못이었다. 금리가 낮으면 그 낮은 금리로 돈을 빌어서 무분별하게 투기할 거라는 것은
엄연히 예상된 일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이 취약해지고 망해야 될 기업들이 살아나서 설치는 좀비 기업이 창궐하고 건실한 경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금리가 지나치게 낮거나 갑자기 떨어졌을 때는 투기 거품이 있다. 자, 이자가 낮으면 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투기로 쏠려간다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이 향후 10년간은 계속될 거고 물가가 올라갔다가 잠잠해지고 그래서 돈을 풀면 또 물가가 뛰는 70년대 같은 현상이 계속될 거다. 근데 지금은 에너지 위기에서 이 화석 연료 전환까지 맞물려서 그때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같은 상황이 올 거냐 물으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사람이 지금은 궁핍해지는 거, 또 중국의 성장이 끝나가는 데서 그때보다도 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분이요. 자기 책 금융 투기의 역사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어제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대요. 자, 그 글이 저도 읽었는데 굉장히 정확한 글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투기와 정부의 정책은 상극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투기에는 뒤로 주식이나 스톡옵션 대가를 챙긴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들의 암묵적 동조와 묵인, 또한 반투기 입법의 적극적인 방해, 그리고 광고 등과 연계된 언론의 선동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얼토당토하는 계잡주 주식들이 거대한 버블이 터지자 거리로 몰려 나온 분노한 대중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소급 입법을 통해 투기에 연루된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를 깜빵에 보내고 부정하게 축제한 재산을 몰수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라고 애기범이라는 분이 이 댓글에 달았어요. 정확하게 모든 투기와 정부의 정책은 서로 양극단에서 장단을 맞추어서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나타나는 이 형태가 초저금리, 초저금리라 하면 무분별한 화폐 남발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 지속되었다라는 건 이제 이 공이 인식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싼 돈으로 뭐 합니까? 전부 투기를 하지요. 그래서 투기 거품이 부동산에서도 일었어요. 한국도 지금 부동산 투기 거품이 얼마나 일었습니까? 자, 주식 거품, 코인 거품 등이 일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초저금리로 해온 것이 인플레를 유발시키면서 폐해가 극심해지니까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한계에 내몰렸어요. 자, 금리를 올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멈칫하고 많이 올리지 못하고 설 거고 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또 올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간 반복되면서 금융 위기가 지금 은행 위기라는 것이 예기치 않게 터져 나왔죠. 예기치 않은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 될 수밖에 없죠. 왜? 은행은 초저금리에 적응해서 거의 뭐 0.5% 수준으로 돈을 빌려와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한 1%에 투자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 0.5 정도를 가지고 이용해 먹으면 된다라는 수준으로 장기 채권을 사고 했는데 금리가 지금 뭐 순식간에 5%로 가버리니까 이런 계산을 했던 은행들의 계산이 어그러지면서 은행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은 점점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고 이것이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그 속에서 물가 상승은 지속되어 가면서 경제를 이제 곳곳에서 파괴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투기 거품이 꺼지면서 그걸로 돈을 갖다가 지금 초저금리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나자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샀던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고 내야 될 이자는 높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금융기관으로 빌렸던 돈들을
이제 갚지 못하는 1차에 지금 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게 부도가 난 것은 어디서 난 겁니까? 그것은 은행들의 투자 미스에서 났지만 이제 대출해 준 데에서 사고가 생길 거예요. 2차로는요. 그게 상업용 부동산이나 MBS라고 부르는 주택저당증권에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금융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이 주도해온 금융투기 자본식 이 한계에서 벌어지는 막바지 단계의 사태들이다. 그러니까 대규모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이런 시스템이 붕괴되어져야 다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